민주진영의 주요 소수민족연합이 사실상 미얀마 군부에 최후 통첩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미얀마 군부가 일방적으로 한 달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군부는 그러나 안보와 행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예외라면서 군부에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 진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부는 최근 국경지역을 따라 근거지를 두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무력 충돌이 잦아지는 가운데 이같이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북부 카친주의 카친독립군과 남동부 카렌주의 카렌민족연합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군 부대 등을 습격하는 등 군부와 충돌을 거듭해왔습니다. 카친독립군은 지난 31일 새벽에도 카친주의 셰구마을에서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또한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은 미얀마군의 날에 군 초소를 습격해 정부군을 사살했습니다. 이에 정부군은 보복 차원에서 카렌주의 마을을 공습해 지금까지 주민 13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피신했다고 현지 인권구호단체는 밝혔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미얀마 군부의 일방적인 휴전 선언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 연합군들의 최후 통첩으로 기선제압의 효과는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군부는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인 여론 악화 때문으로 보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강경 진압을 넘어 학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계속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와의 모든 무역 금수 조치가 이뤄지고 국제적 지원도 끊어지고 있는 상황은 미얀마 군부의 동력을 상실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리비아, 시리아 내전 사태처럼 장기화되면 미얀마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군부가 원했던 것은 쉽게 권력을 장악해 군사 정권 국가로 탈바꿈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인들의 거센 반발에 더해 소수민족 연합군의 화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장고의 시간을 갖는 형국입니다. 이를 의식한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에 의해 고용된 로비스트로부터 미국 CNN 취재팀 입국을 주선합니다. 군부는 지난 11일 미얀마 사태는 서방 세계가 잘못 추측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1일 CNN 특파원 클라리사 워드가 미얀마 군부의 입국 허가를 받고 양곤을 방문했습니다. 클라리사와 촬영팀을 태운 흰색 차량을 3대 이상의 군경 차량이 호위한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고용한 이스라엘계 캐나다인 로비스트 아리 벤메나 씨는 로이터 통신에 내가 CNN 취재팀의 방문을 주선했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클라리사가 군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얀마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군부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것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군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 CNN 취재팀을 속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NN 특파원의 방문 소식을 접한 양곤 시민들은 전날 오후 1시, 3시, 5시 세 차례에 걸쳐 동시에 경적을 울리거나 냄비, 깡통을 두드리며 자신들이 괜찮지 않음을 표현했습니다. 널리 퍼진 동영상을 보면 전날 오후 3시께 CNN 특파원을 태운 차량 위쪽에서 양곤 시민들이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소음을 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시민들은 CNN 특파원이 군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알길 원한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 길에 늘어선 차량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고 탑승자들이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군경에 끌려갈 위협을 무릅쓰고 도로에서 CNN이여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청년도 있었습니다. 클라리사는 미얀마인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클라리사는 미얀마 군부 측의 설명을 들으며 동행 취재하는 동안 특이한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다리를 교차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를 교차해 서 있다는 의미는 인터뷰 대상자의 진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실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양곤 시민들의 노력에 답하듯 클라리사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양곤 시내를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짧은 동영상에 핸드폰은 소리를 잘 담지 못하지만 시민들은 중무장 차량이 호송한 우리가 지나갈 때 냄비와 팬을 두드렸다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한편 트위터에는 CNN 취재팀 방문에 맞춰 경찰이 시위대 진압 시 과도한 폭력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문건과 게시글도 퍼졌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해당 내용을 적은 경찰 문건이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얀마 군부는 더 강도 높은 언론 탄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일 미얀마 군부가 표현의 자유말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는 AP통신과 BBC 방송 소속 기자를 포함해 최소 56명의 언론인을 체포했습니다. 반구테타 시위를 취재하던 사진기자 3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군사정부는 휴대전화 데이터 서비스를 끊으며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스웨이인 미얀마나우 편집국장은 미얀마가 북한처럼 될까봐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군사정부는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리지 못하도록 탄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정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체포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기자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며 법률을 어기면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미얀마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을 할지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의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책임 원칙, 즉 R2P를 미얀마 사태에 적용해 UN 등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R2P의 개념은 1국에서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주권국가에 있지만 그 국가정부가 그럴 의지 혹은 역량이 없거나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당사자일 경우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국제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R2P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군사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랍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던 2011년 3월 카다피 정권의 자국민 상대 무력 행사에 맞서 서방 연합군이 대리비아 군사 공격을 단행하면서 R2P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UN 안보리가 R2P에 입각해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 1973호를 채택한 뒤 나토군이 리비아 내 카다피 측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R2P를 언급한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첫 군사 개입 케이스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미얀마 사태도 R2P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2011년 대리비아 군사 조치는 중국, 러시아가 기권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현재의 심각한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강대국들의 타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R2P에 입각한 강력한 조치가 안보리 발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해 보입니다. 더 디플로맷에 따르면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은 미얀마 사태가 R2P의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 요구된다고 했지만 미얀마 군사 개입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대신 R2P 도구함에 있는 실명 언급에 의한 망신주기, UN이 비준한 맞춤형 제재, 무역 금수 조치, 국제사법재판소 기소 경고 등의 조치가 미얀마 사태 종식을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 속히 봄이 오길 기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